그래서 여기 이제 본문 3의 내용, 주요 내용은 이제 어떻게 해서 사건의 발달이죠. 그러니까 얘가 왜 이거를 생각하게 됐는지에 대한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3은 그 환경의 첫 번째 발단 사건이죠. 내가 여기는 저번 시간에 해석을 했으니까 할아버지가 전혀 기억을 못했죠. 예, 여기서 기억을 못하다라는 시제와 거기에 도착하다는 사건의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대각으로 돼 있죠. 이렇게 이것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할아버지가 아프죠. 아픈 상황에서 미들스쿨을 다니는 이 케네스가 할아버지를 돌봐야 되죠. 돌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일어났을 때 그는 계속 또 따라다녀야 되고, 이제 이런 사건이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이어지다가, 그죠? 이어지다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도 그런 혹시 속담 아시나? 불편은 뭐가 발명의 어머니죠? 실패인가요? 실패라는 거 말고 결국에는 영어 속담 중에 선생님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결국에는 불편함이 발명의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불편하더라 이거지. 그럼 여기서 이 애가 발명을 하게 된 계기는 뭐가 됐느냐? 뭐가 된 거예요? 얘가 이걸 발명하게 되는 게 그 아버지를 계속 여기 보시면 요거 할아버지가 일어나서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그랬을 때 얘는 계속 따라다녀요. 그러면 그의 할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걔가 따라다니면서 궁금한 게 이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런 걸 한번 시작해 볼까라고 생각한 계기가 된 거예요. 이게 계기예요. 그 발명의 계기가, 그걸 발명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그가 궁금했던 거죠. 궁금한 거니까 의문문이 돼야 되는 거죠. 의문문. if가 돼야 되는 거죠. 의문문. 대신 쓰면 큰일 납니다. 대신 평서문이라서 의문문을 뒤에 못 받쳐요. 그가 뭔가 할 수 있을까? 여기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할 수 있을까 없을까? more, 더 많이. do anything more. 끊고 도와주기 위해서. 이게 계기가 된 거예요. 할아버지를 좀 더 도와주기 위해서 뭘 할 수 없을까?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뭐 했을 때 방에 있으면 안전한다 이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이거죠. 하고 이 문제가 들어갈 자리를 한번 잘 봅시다. 문장의 순서, 위치를 한번 봅시다. 문장 삽입. 이게 나와야 돼요. 여기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가 딱 위치가 정해지죠. 집에 있으면 안전하단 말이지.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거죠. 문제는 바로 이런 거라죠. 문제는 바로 대디아입니다. 대디아가 뭔데? 동사 하나, 동사 두 개죠. 이게 있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There was no way. 알 방법이 없는 거죠. 이게 문제죠, 문제. 이 문제가 존재하더라. 뭐 해줄 게 더 없을까? 하고 봤더니 문제가 여기 있더라 이거죠.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럼 뭘 아는 건데? 어디에 있는지를 알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뭐 의문사로 봐도 되고 관계부사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는 장소를 알 수가 없다 이거든지, 어디로 가는지 이렇게 의문사로 하든지 상관없어요. 그의 할아버지가 이거 할지 말지죠. will go, 어디로 갈게 될지, 또는 언제 left the safety, 그 방의 안전함을 벗어나게 될지를 알 방법이 없더라. 이게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지시사가 나오면 늘 순서는 봐야 되죠. 순서는. 그리고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where, 여기서 말하는 when, 그것은 when과 where는 require, 반드시 뭐가 요구된다. 얘와 얘는 시제 일치입니다. 얘와 얘는 시제 일치예요. 이거 해야만 한다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자연스럽게 should가 빠져 있다고 제가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를 했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아웃라인을 잡는 것은 늘 뭐 때문에 중요하다? 아웃라인과 서머리는 교과서, 특히나 오히려 외부 지문은 짧기 때문에 서머리가 쉬워요. 그리고 서머리가 제가 드린 부교재에는 다 있잖아요. 제가 워크북에는 그 앞에 서머리를 다 해놨어요. 그 박스로. 나중에 파이널 워크북에 다 있어요, 그게. 어휘 테스트 그 바로 뒷장에 있어요. 꼭 보셔야 됩니다. 박스를. 근데 교과서는 지문이 길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겁니다라고 제목은 잡을 수 있는데 그 글 중간중간에 서머리는 다 달라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해서 걔가 발견했다 하고 끝나요. 근데 중간중간을 시험 문제로 내면 제목이나 서머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웃라인을 자꾸 잡는 것은 어떤 문제 유형에 유리하다? 간접쓰기. 여러분들 오히려 빈칸이나 어법은 다 외우시면 끝납니다. 외우면 끝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간접쓰기 영역, 아웃라인,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내용이 뭐냐 이거죠. 그리고 그거를 요약하면 제목이 되는 거고 요약 문제도 되는 거고. 간접쓰기라는 것은 순서나 문장 삽입이나 무관한 문장, 그 다음에 요약, 알겠죠? 요 부분에서의 문제가 변형이 될 거를 내가 대비해서 이렇게 아웃라인을 자꾸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래 흐름이 어떻게 계속 갑니다를 좀 이해하시라고. 자, 여기까지 이제 발명의 계기가 된 문제점들을 발견했어요. observation 한 거죠. 이 글의 제목 observe를 제대로 한 거죠. 우리 할아버지를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하고 어느 날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오늘 어제 안 했던 이제 오늘 수업이죠. 자, 어느 날 밤에 해놓고 나서 여기서 또 귀신 얘기 나오면 무관한 문장이에요. 알겠죠? 어느 날 밤에 a spark, 희망의 반짝임이, 한 줄기의 희망. 이거는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a spark of를 그냥 반짝이는 호프 이렇게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게 이제 보통은 어와 오브가 보통은 형용사니까. 하나의 반짝이는 희망이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없죠. 반짝이는 희망이. 뭐 여기 이제 여러분 해석지를 보면 희망의 불꽃이 이렇게 나왔는데 희망의 불꽃 이렇게 A 스파크가 희망의 스파크가 그렇게 해도 되고 뭐 이렇게 보셔도 상관은 없죠. 이게 정해져 있는 어떤 수량 형용사는 아니까 a spark of 어떤 희망, 그러니까 반짝이는 희망이. crossed 어디를 스쳐 지나갔냐면 마인드를 지나갔어요. 얘 마인드는 가슴이 아니죠. 머리죠, 머리. 머리를 반짝하고 지나갔어요. 그랬을 때 얘가 타동사로 좀 나와 있죠. 이렇게 crossed 지나가다 얘네들의 마음을 좀 타동사로 나와 있다는 것도 좀 봐주세요. 왜냐면 뒤에 요것도 나오니까 요것도 타동사죠. 아이디어가 그를 강타했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한국어로는. 그에게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왜냐면 이런 표현 자체가 한국어에 없으니까. 생각이 그에게 떠올랐습니다. 생각이 그에게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자, 뭐냐면 여기 문장이 조금 문법적, 구문적으로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접속사가 하나, 둘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접속사 하나, 두 개가 나와 있는 이 문장이 하나거든요. 이렇게. 이랬을 때 그 생각이 그를 스쳤습니다. 이 얘기니까. 그죠? 자, 뭐 했을 때? 케네스가 할아버지를 바라봤을 때 머리를 스쳤습니다예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근데 바라봤을 때인데 그 바라본 것도 때예요. 할아버지가 일어났을 때 그가 그걸 바라봤는데 그랬을 때 이 얘기예요. 할아버지가 일어났을 때 그 손자가 바라봤는데 그 바라봤을 때예요. 그러니까 때가 두 번 나와요. 때가 참 많이 나오죠. 그래서 his grandfather가 일어났고, 그죠? 이랬을 때, 여기는 살짝 소괄호로 칠게요. 이랬을 때, 그리고 step down,
자, 이제 내려오셨습니다. on. 플로어 위로 이제, as usual. 평상시대로 그냥, 플로어로 딱 들어가는 것을 그랬을 때 바라봤는데, 바라봤을 때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아, 인간이란 이러지 않느냐. 이러지 않느냐. 아, 여기까지죠. 인간이란 이러지 않느냐. 여기서 to work에는 이제 걷기 위해서는 하면 인간이 걷기 위해서 사람은 반드시 first step 여긴 부사 우선 must step down on the floor on their feet 발을 바닥에다 디뎌야지만 일어날 수 있다. 할아버지가 자꾸 어딜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야지만 인간이라는 건 걸을 수 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 환자, 여기서는 이제 할아버지를 말하죠. 환자의 스텝이, 그죠? 그 사람의 발걸음이, 여기선 명사죠. 여기선 동사고. 할아버지의 스텝이 make, 만들어내는 거죠. loud noise를 만들어낸다면, 여기는 이제 가로로, 이거는 삽입구입니다. 마치 as if walking, 걷는 것처럼. 여기서는 이제 주어가 빠졌죠. walking in a wooden shoes. 이 나무 신발을 신고 걷는 것처럼 뭔가 노이즈를 만들어낸다면 it will wake up the caregiver. 누군가를 깨워주지 않겠냐. 그죠? 이거는 쉽게 말하면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요거 순서로 추천합니다. 이러지는 않아야 되는데. 하지만 이렇지는 않아야죠.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의 문제점은 but it also wake up. 다른 사람도 그 주변에 있는 sleeping nearby 사람도 깨우면 안 되죠. 딱 이 사람만 깨워야 되죠. 그래서 no, it's not. 여기서 it은 요 앞 내용이잖아요. 누구를 깨우는 거, 다른 사람 깨우는 거. 이러면 실용적이지 못한 거고. 그래서 지금 여기 전반적인 글의 흐름 속에서 여기 이 파란색 but, it 요 두 개는 방향이 조금 달라요. 다른 사람은 깨우지 말아야 되는데 깨우면 안 되죠. 그죠? 근데 caregiver는 깨울 수 있지 않을까?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안 되고. 그래서 생각한 게 이거 없이 이것만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 그래서 생각한 게 이게 가능할까? 진짜 주어죠. send some kind of signal을 only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는 거죠. only 누구에게만, 여기서 only to는 투부정사 아니다. 전치사. 이런 사람에게만 보낼 수 있을까? 네가 원하는 사람. 깨웠으면 하는 사람에게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얘만 딱 추려내고 얘는 없어내고.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there must be some sensor for this purpose. 이런 목적을 위한. 여기서 this라는 것은 only to the person이죠. 이 사람에게만 딱 보낼 수 있는 센서가 반드시 있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There must be. 있어야만 한다라고 해석하는 게 낫겠죠. 여기서는 뭐뭐 해야만 한다. 반드시 센서가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게 이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센서가 receive 그 시그널을 받을 수 있지? 해서 그 생각을 계속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문제점을 이제 observe 한 거죠. 더 구체적으로 observe 한 겁니다. 이제 문제를 이제 구체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뭔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되셨습니까? 순서가 다 나뉘어지죠. 딱딱딱 나뉘어지죠. 이 일반적 진술 to walk, 인간이 걷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 발을 내딛어야 되는데, 그죠? 그게 깨워줄 수 있는데 이러면 안 되고, 이거를 안 하면서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센서가 필요하다. must, 반드시 있어야만 하겠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센서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봤더니 이제 사과입니다. 본문 4. 본문 4.
그래서 이제 finally 이제 speed up. 아까 속도를 막 냈으니까 아이디어가 스피드가 났으니까 이제 딱 이런 come up with 결과를 도출해냈겠죠. 결국에는 바로 양발의 체계인데 그 양발이 센서를 가지고 있는 양발의 체계를 생각해냈죠. In the heel, 발꿈치에. 그 시스템 1번과 결국에는 스마트폰 이 두 개를 생각해낸 거죠. Come up with a system and come up with a smartphone. 그 스마트폰은 working as a monitor, 모니터 역할을 하고 센서와 모니터 두 개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그 센서는 had to 반드시 그 이제 해결해야 될 점이 센서는 얇아야 됩니다. thin 여기까지가 문장의 끝이에요. 문법적으로. 근데 이거 할 정도 enough to 그래서 이제 이게 thin이 형용사니까 얘는 이제 보통 부사적으로 보는 거죠. 이거 할 정도로 부사적으로 comfortable on the bottom of a foot 그죠? 발바닥에 있을 편안할 정도로 얇아야 되는데 after tries 여기서 명사로 썼습니다. 이건 이제 시험 문제 내면 조금 짜증나죠. 이런 거는 왜냐면 after trying이 틀린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다만 동사를 본 거고 얘는 명사로 본 거예요. 그가 try를 했으니까 after trying을 써도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시험 문제를 내면 안 되죠. 이런 것은 여기서는 동사로 쓴 게 아니라 명사로 몇 번의 시도 several different material을 가지고 tries를 한 이후에 그 명사 그냥 명사로 썼으니까 이건 좀 알아두세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조금 애매하고 짜증납니다. 근데 아마 안 낼 거예요. 왜냐면 이걸로 써도 맞거든요. 근데 다만 명사니까 좀 특이하죠. 몇 번의 시도 이후에 그죠? 그가 결국에는 end up 어떤 결론을 냈다? film이 좋겠다. film sensor. 근데 저는 이 친구가 중학생인데 여러분들 센서 주변에서 한번 구해 보실래요? 몇 번의 센서를 시도를 한번 해보실래요? 이게 과연 중학생이 그것도 얘가 어느 나라 사람이죠? 처음에 나왔을 때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했죠? 케냐 쪽 아닌가요? 그거는 사자인가요? 사자? 얘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나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처음엔 케냐였고 이 케네스는 차일드 안 나와 있네요. 여기 그 앞에 있는 라이언을 가지고 있었던 그 리차드는 케냐 사람 맞죠? 그죠? 뭘 이렇게 자꾸 캐냐? 그죠? 거기 가면 자꾸 사람들 애들이 뭘 캐나 봐요. 재미없다. 얘는 케냐 사람인지를 모르겠어요. 자꾸 나보고 캐지 말라고. 어느 나라 사람인지. 왜 이렇게 캐냐? 아무튼 이 사람은 아닌데 여기는 안 나오네요. 얘는 누군지가 안 나오네요. 없지요? 확실해? 없지요? 없습니다. 없어요. 없는데 그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중학생이 센서를 몇 개를 가지고 있다. 나는 지금도 센서를 구하라 그러면 못 구할 것 같은데 어디에서 센서가 있을까? 자동문? 아니면 우리 집 현관에 있는 그 불 들어오는데 그런 센서를 어떻게 아무튼 얘가 이건 거의 아이언맨 수준이죠. 아이언맨처럼 지금 이 센서로 해야겠군 해가지고 딱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센서 근데 어떤 작동이냐면 이런 작동을 지가 합니다. 자동사로 operating with a small battery. 여러분들 스몰 배터리 발바닥에 붙일 수 있는 배터리를 구해 오시면 제가 부채 100개를 드릴게요. 자, 글이 너무 황당하니까 아무리 교과서지만 너무 무슨 가랑잎을 타고 낙엽을 타고 무슨 대만 뭡니까 도망강을 건넌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약간. 자, 그 다음 그가 또 연구를 했습니다. 프로그래밍 연구를 지가 다 했대요. 야, 천재인데? 프로그램 공부를 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암호화하기 위해서 an app. 나는 이 나이 먹을 때까지 뭐 했을까요? 자, 이 사람이 앱을 코드했습니다. 어떤 앱? transform. 전달해주죠. 스마트폰으로 전달해줄. 그죠? 스마트폰. 트랜스포머 스마트폰을 이제 여기로 바꿔줄 모니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앱을 하나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엔 시스템이죠. 여기서 이렇게 받았죠. the로 받았죠. 이렇게 순서. the system. 그 시스템인데 어떤 시스템이냐? 바로 이 케네스가 결국 created 만들어낸 그 시스템은 worked. 자동사죠. 작동을 하더라. 작동을 잘합니다. As it was supposed to. be supposed to가 뭐뭐 해야만 하는 약간 should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이 should to work죠. 작동해야 되기로 되어 있는, 쉽게 말하면 의도된 만큼, 의도된 대로, 뭐뭐한 대로. 그죠? 의도한 대로 되더라 이거죠. 만들어졌습니다. 잘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연구 과정, 개발 과정, 연구와 개발, 그 과정을 거쳐서 결과 탄생을 영어로 한번 해보실래요? 탄생이 영어로 뭐예요? 단어로 어떤가요? birth. birth가 시험에 나오면 참 진짜 birth. 벌써? 그럼 birth는 안 나오겠죠. birth의 뜻을 가진 출현. advent가라는 단어가 있어요. 내가 일부러 이렇게 좀 띄었었습니다. vent가 환풍기니까 공기가 나오는 거죠. advent 또는 merge가 합치다거든요. 합치다. 합치는 거 반대로 emerge 하면 출현하다, 나타나다. 내가 일부러 이렇게 좀 띄었었어요. 왜냐면 내가 그게 붙였으면 모르는 단어처럼 느껴지니까. 네가 아는 단어 속에 이게 있었었어요. 나타나다. 자, 새로운 시스템의 탄생입니다. 세상에 없던. originally 나온 거죠. original. origin, 기원이죠, 기원. 이제 내가 처음이 원조가 되는 거예요, 원조. 원조가 되는 거죠. original이 되는 거죠. 세상에 없던 게 나타난 거예요. 이제 이런 개념으로 조금 출현합니다. 이 출현이라는 거, 탄생이라는 거를 우리가 gene이라는 단어를 쓰죠. generate, gene. 유전자의 탄생. generation, generator. 그래서 genesis, 이제 창세기란 단어인데, 내가 이제 이렇게 이거를 요약을 하면 결국엔 이런 단어들이 나오지 않겠냐. 이제 originality가 생긴 거죠. 쉽게 말하면. 최초로. 이것까지 해버릴까요? novel이 형용사로 뭐예요? novel. 새로운, 참신한. 그럼 이거를 명사로 바꾸면 novelty. 창의. 창조. 창의성. 최초로 시작된 뭔가가 따다단. 얘가 뭔가를 create. 만든 거죠. 그래서 요약 문장으로 하나.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은 이렇게 쫙 다 묶어두시면 여기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그런 뜻의 다른 단어가 나와도 제목이나 요약, 제목이나 요약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들이라서 기존에 없던.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작동하는 걸 이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죠. 여기까지 짜잔 연구 개발 과정을 거쳐서 이제 탄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grandfather가 걷기 시작했을 때 the sensor가 이제 시그널을 보내죠. to the, 이 paired라는 단어도 잘 알아두세요. 이게 paired예요. 스마트폰을 모니터로 옮겼죠. 그러면 이 모니터하고 센서가 아까 나왔죠. 센서, 여기 1번 이 시스템과 스마트폰 모니터 시스템, 요 두 개가 합쳐진 게 pair예요. pair가 짝이잖아요. 짝. pair.
in pair 이거 좀 알아두실래요? pair는 짝을 이룬 거죠. 이게 a pair of glasses죠. 이렇게 이게 쫙 이렇게 붙어 있는 건데 이게 만약에 쪼개지면 어떻게 될까요? 쪼개지면 안경이 날아가거나 그죠? 쪼개진 게 양발 한쪽을 잃어버리거나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impair 하면 손상된 이죠. 근데 여기는 paired 스마트폰. 그래서 센서가 그 스마트폰으로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이거 하면서 그래서 이제 참고로 알아두세요. 대부분의 한국어 번역서들은 해설서들은 이렇게 분사구문이 뒤로 오면 여기를 동사로 해석해버립니다. 그냥 내용이 한국어로 비슷해요. 하지만 이제 영어 문법에는 사실상 맞지 않죠. 그건 한국어 실력이죠, 사실은. 왜냐면 이게 잘 보시면 보냅니다. 이거 하면서.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말을 하면 동시에 일어난 거기 때문에 걔가 보내서 결국에 알람을 울려주죠. 이렇게 해석된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한국어 해석은 대부분 분사구문이 뒤에 있으면 면서라고 해석하지 않고 그냥 그랬습니다로 끝내버려요. 그냥 이거 해서 이거 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붙여버려요. 한국어 해설서는 대부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 알아두면 좋겠죠. Raise an alarm. Raise 타동사죠. 무엇을 울리다, 무엇을 끌어올리다니까 알람을 울려줍니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 이 and와 이 대는 접속사 다 아닙니다. 이거 많이 실수하시는데 둘 다 접속사 아니에요. 이건 다 부사예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and는 접속사인데요. 그러려면 문장을 이어줬겠지. 문장이 이어지지 않았잖아요. and then 그리고 나서 이거 다 부사예요. 그냥 다 부사예요. 스마트폰이 works as 모니터로서 보여주는 뭐를 보여주는 grandfathers의 movement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케네스의 센서 삭은 이 양발은 were recognized. 요거로 해석을 조금 인식되다 하지 마시고 그 인식된 곳이 이 fair잖아요. 여기서의 fair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이 fair는 또 이 fair도 있죠. fair. 맨 밑에 fair는 요금이죠. 그죠? 이 fair는 1번 형용사로 쓰이면 공정한 이런 뜻으로 쓰이죠. 명사로 쓰이면 이 단어 혹시 많이 보셨을 거예요. affair. 내가 일부러 이것도 좀 약간 띄었었어요. 거기서의 fair예요. 사건, 일, 바람난, 이런 표현도 있고, 뭔가, affair가 있죠. 이게 일이 있다죠. 일. 사건. 그 중에 사건들을 하나 뭉쳐서 우리가 뭘 잡아주냐면, 이벤트, 박람회. 그래서 job fair, 이런 단어는 외워버리세요, 그냥. job fair. 공정한이라는 단어는 아예 반이어를 같이 가져가 버리고 unfair. 이거는 형용사고 job fair는 명사고 affair는 이 fair에서의 어떤 파생어로서 일과 사건을 말하고 보통은 이렇게 좋지 않은 사건들. 야, 쟤 요즘 무슨 일 있냐? 얘 fair. 그건 affair. 그래서 여기서의 science fair라는 것은 어떤 과학 경진대회, 박람회 그런 데서 인식되었다라는 것은 상 받았다는 소리예요. 얘 괜찮네 하고 상 받았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내용은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장 쪽에 가시면 조금 어법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나오더라도 내 눈에 그러니까 교과서의 어법 문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가 배웠던 그 부교재의 어법 문제들은 뭔가 이렇게 딱딱딱 요점들이 보이거든요. 좀 그렇지 않아요? 풀다 보면 글이 짧으니까. 근데 얘네들은 이게 쭉 퍼져 있으니까
어느 시점을 딱 잡아가지고 시험 문제 어법을 내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시험 문제를 길게 낼 수 있어서 선생님들이 저는 이제 문제를 어떻게 하면 어렵게 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니 범위는 상당히 적은 편이에요. 생각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어요. 어법 문제를 아까 말한 대로 밑줄 안 쳐버리고 개수를 구하시오라든지, 그죠? 또는 개수대로 고치시오라든지. 근데 그게 교과서, 부교재가 아니라 교과서면 더 길게 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좀 이걸 장문독해식으로 내서 순서를 정한 다음에 어법 틀린 거 고치시오 해버리면 상당히 좀 많이 틀릴 수 있겠다. 교과서의 지문을 가지고 수능 유형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많아요. 순서도 있고 삽입도 있고 뭐 그중에 이제 장문독해 쪽에 또 그게 가능하니까 장문독해 1형도 있고 1형이라고 하면 하나는 뭡니까? 어휘추론, 하나는 제목 이런 식으로 두 문제짜리 낼 수도 있고 세 문제짜리 장문독해 수능에서 순서 잡고 대명사 잡고 그 다음에 내용 일치를 시켰는데 거기다가 어법까지 이제 틀린 거 개수 고치셔 했으면 이게 너무 펼쳐져 있어서 조금 감을 잡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잘 안 외워지는 거 하나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를 일단 해석 좀 해보실래요? 이거하고요. 요거 두 개 해석.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거 해석을 물어본 거예요, 제가. 다시 말하면 병렬구조 물어본 거예요, 병렬구조. 그 다음 또 하나는 얘하고 얘 해석도 한번 해보세요. 얘 해석 1번하고 얘 해석 2번 해보세요. 이게 해석이 자칫 잘못하면 이걸로 품사를 이렇게 handed 써놔도 이게 눈에 잘 안 띄어요. He planned it and handed 이렇게 써도 되고 느낌이. 그 다음에 여기 특히 He tried and turned 이렇게 써도 돼요.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지. 그래서 병렬 구조는 외우는 것보다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해석으로. 어떤 해석이 가능해요? 한번 해보니까. 그래서 그는 무슨 계획을 세웠죠? 내가 만든 그 장치를 조금 향상시켜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웠고요. 그리고 제출했습니다. 말 되잖아요. 가 아니라 향상시켜서 뭐를 해야겠다? 제출 앞으로 해야겠다 라고 계획을 짠 거죠. 향상시켜서 제출할 계획인 거죠. 얘도 계획의 일환인 거죠. 그랬다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핸드아웃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주는 거죠. 여기서는 약간 give off의 뜻으로 쓰였고요. give off니까 막 그냥 주는 거죠. 그냥 막 나눠주는 거, 공짜로 나눠주는 거죠. 나눠주다의 디스펜스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이 디스펜스, 여러분들 화장실 갈 때마다 이 단어를 꼭 떠올리세요. 거기 화장실 가면 누구나 다 쓸 수 있게끔 놔둔 거, 이런 거를 공급 용기라 그러죠. 디스펜서라 그럽니다. 디스펜서. 근데 이게 이제 가끔 이런 시험 문제로 나오거든요. 중요한이 되려면 이 디스펜서의 의미를 가지고 중요한으로 만들어 보세요. 자, 디스펜서는 돈을 주고 준다고 안 받고 준다고? 안 받고 줘요. 그럼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줄 수 없어야 되잖아요. 안 주는 거여야 되잖아요. 나 이거 너 못 줘.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건데. 하려면 어디로 가겠어요? 중요한으로 가려면 이 단어로? 주면 안 되는 거죠. indispensable. 중요한이라는 뜻이에요. 줄 수 없는. 그래서 여기서 dispenser는 참고로,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어렵기 때문에 이걸 외워버리시라고. 화장실에 가면 비누, 손 닦기 쓰면 비누, 화장지 등등등등. dispenser. 그냥 쭉 누르면 쭉 나오게끔. 여러분들 요즘 많이 쓰는 게 소독제, sanitizer. 우리 여기 가면 sanitizer 있죠. 이렇게 알코올 이거 있죠. sanitizer가 다 dispenser예요. 소독제.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게 얘가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주는 거. 근데 핸드아웃이 이렇게 쓰이는 핸드아웃도 있으니까. 핸드아웃이 뭐 또 있으니까? 우리가 한국어로 프린트물. 내가 너네한테 이렇게 나눠주죠? 이게 주죠, 너네한테. 핸드아웃. 그러면 이거는 선생님이 학생 주는 거예요? 그럼 네가 나한테 주는 건 뭐야? 학생이 선생님 주는 건 뭐예요? 영어로? 핸드인. 그게 숙제예요. 그게 니네들 나한테 주는 게 숙제예요. 숙제. 숙제. 또는 항복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항복. 핸드인. 핸드인을 다른 말로 서브. 서브가 뜻이 뭐냐? 위아래야? 밑에. 서브 밋. 전송하다. 밑으로 들어오다. 항복하다. 숙제 내다. 서브 밋. 그래서 여러분 서브 미션이 항복이에요. 자수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 프리즌 브레이커. 탈옥자들. 걔네들이 I just going to 뭔가 hand myself in. 내 자신 나 그냥 자수하려고. 뭐 이런 거. 포기하고 이제 손 들고 투항. 뭐 이 정도 알아두세요. 그냥 핸드인, 핸드아웃이 이렇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얘가 하고 싶었던 게 플랜을 향상시켜서 핸드아웃을 해야겠다. 그냥 막 give up 나눠줘야겠다. 누구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그죠? as 뭡니까? 필요로 하는 as 이것이 it is needed죠. 여기서 it은 device니까 device가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막 나눠줘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자, 문법 문제는 이 정도로 다루면 될 것 같죠? 저거 저 두 번째 거 안 했구나. turn out. 저 turn them into 저거 누가 해석 좀 해봐. 저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걸? 디바이스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as needed. 요것도 문법적으로 좀 알아두시고 분사구문. 수동태 분사구문. 수동태는 무조건 외우세요. 수동태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눠줘야겠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입니다. 이 글의 맨 마지막 요약. 서로 다른 이야기죠. 리차드라는 A와 이 케네스는 이 이야기가 지금 다른 이야기죠. 두 개가. 자, 이거를 마지막 요약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공통점이 뭐다? try to draw. draw가 끌어내다죠. 이끌다. draw idea입니다. 생각을 해낸 거예요. 창의적 생각을. 뭐로부터? 관찰로부터. 이게 이 글의 요지죠. observation. 관찰. 그리고 기왕 한 김에 오늘 어휘 정리를 좀 하시는 것 같으니 뭐야? 얘들아 10시 5분 나오나? 야 차